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오카리나 연주자 김명이고요. 탈북 청년입니다. 5살 때 97년도에 넘어와서 중국에서 약 7년 정도 살다가 한국 생활 10년 차인 청년 김명 씨는 오리 같은 모양새를 한 오카리나라는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가입니다. 제 오카리나 브랜드를 내는 게 제일 최우선적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 앨범을 만들어서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PR을 할 수 있는 제 앨범을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에요. 자신의 이름을 건 오카리나 연주회를 열고 오카리나에 이름을 새길 수 있는 날을 기다리고 있는 청년 음악가. 나에게 오카리나라는 상처를 치유해주는 아주 좋은 친구, 한국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는 조력자. 처음 오카리나 소리를 들었을 때 엄마 없이 살아야 했던 4년간의 시간, 그 힘든 나날을 위로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저한테 너 한국으로 가려다가 잡혔지라는 거를 내 입에서 나오게 하려고 온갖 막 구타와 또 그런 것을 당해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말해버리면 나는 죽겠구나라는 생각이. 혼자서 갈고 닦은 그 오카리나 연구 시간이 그런 고통의 시간을 털어낼 수 있는 위로가 됐습니다. 근데 그 고모 할머니가 저를 인질로 잡아놓고 엄마한테다가 통화를 해서 엄마한테 아들 이렇게 양육비를 계속 받아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고모 할머니는 김명 씨를 위해 보내주는 돈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뭐 장작 나무 해다가 불 떼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가축대 키우고 온갖 잡일을 다 했었어요. 그 집에서. 그러다가 이제 탈출을 시도를 했는데 16살 되던 해 김명 씨는 이제 죽어도 좋다는 결심으로 중국 땅으로 건너가는 마지막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엄마를 만나야겠다라는 마음밖에 없었어요. 탈북하는 과정에서는. 엄마를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3번째 이야기입니다. 약 한 열흘 동안 굶었어요. 사실 진짜 쓰레기더미 뒤지면서 막 그 기차 난간 있잖아요. 그 기차 밟고 올라서는 그 계단을 잡고서 또 가다가 영무원들이 또 검사를 할 것 같으면은 기차 대가리에 그 3만 볼트가 흐르는 그 기차 대가리에 매달려갖고 진짜 죽을 각오를 하고 배가 너무너무나 고프지만 엄마를 만나야겠다는 그 생각에 갔지만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무임승차였습니다. 고모 할머니로부터 멀리 도망가야 하는 일이 먼저였기 때문에 무조건 기차에 매달려 있는 것이 국경까지 빨리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국경에 도착하니까 고모 할머니가 경찰들을 시켜서 걔가 거기 가 있을 것이다라고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에 딱 도착했는데 포위가 된 거죠. 그래서 다시 그 국경 감옥에서 다시 한 3개월 정도 있다가 다시 고모 할머니한테 끌려가서 또 온갖 또 질타를 받으면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2차 시도를 감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한경북도로 간다고 몰래 이렇게 옆집에다가 몰래 이렇게 신호를 주고요. 저는 평안북도 쪽으로 갔었어요. 그래갖고 한 달 정도 숨어 살다가 잠잠해졌을 때 이제 엄마랑 컨택을 해갖고 다시 두만강을 건너서 이렇게 무사히 한국까지 오게 되었죠. 말이야 쉽지만 16살 소년이 기차에 매달리고 또 들키지 않으려고 평안북도에서 함경북도를 오가려는 탈출의 꾀를 낼 수 있었을까요? 사실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하면은 내가 다시 그런 과정을 겪으라면 저는 죽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진짜 뭐 닥치면은 하겠지만은 너무너무나 어떤 생각으로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그 과정을 내가 겪었는지 너무나 아직도
내가 어떻게 그거를 견뎌냈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목숨을 부지했으니 지금 이런 이야기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만약 그때 잘못됐더라면, 굶어 죽었더라면 오카리나 연주가는 물론이고 한국 땅에 발도 디디지 못했을 겁니다. 사실 열흘 동안 굶는다는 게 12살, 13살 나이에는 그게 상당히 힘든 거거든요. 한 3일째 굶으니까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이 배고프다 보니까 막 강물 마시려고 좀 가다 보면 기차가 떠날까봐 무서워서 그것도 못 가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매달려 있다 보니까 한 6일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먹을 거로 보이더라고요. 아, 저 사람 잡아먹으면 맛있겠다. 진짜 저 사람 삶은 물에 이렇게 넣어갖고 고기 국물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람이 미쳐버리더라고요. 생각이.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이상해졌다는 것을 스스로 느끼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정신을 완전히 놓아버린 곳이 어느 지역을 지나가는 기차 철길 위. 하늘이 도왔는지 살려고 그랬는지 처참한 모습의 김명 씨를 어느 할머니가 거두어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일째 정도 돼서 기차길에서 쓰러졌는데 다행히 또 어떤 분이 좋으신 분이 생활도 그렇게 넉넉지 않으신 분인데 저를 이제 자기네 집에 업고 가서 아랫목에다 재워주시고 또 먹을 거 주시고 이래서 다행히 살아났거든요, 제가. 함경북도 계신 분. 네네네. 진짜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분은 진짜. 정신을 차리고 몸을 추스르고 다시 길을 나선 김명 씨가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국경까지 찾아온 어머니가 보내온 사람을 따라 두만강을 건넜고 언제라도 중국 공안에 붙들릴지 모른다는 생각에 중국 탈출을 서둘렀습니다. 사실 중국 단동에서 그 위조 여권을 만들어서 단동에서 이제 인천항으로 간대요. 근데 사실 인천이라는 곳이 어딘지도 저는 몰랐어요. 대한민국에 대해서 아예 몰랐으니까. 그래서 인천이 어디지? 막 중국 어느 곳인가? 또 어디 이렇게. 어디로 가는 배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니 한시라도 빨리 배가 항구를 벗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사실 그때 중국에서 잡혔을 때 너무너무나 많은 곳을 돌아다녔거든요. 중국에. 그래서 또 뭐 어디 중국 어딘가 또 가서 또 이렇게 뭐 이렇게 가다 또 잡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여권을 주면서 이거를 게이트를 지나면 다시 너를 맞이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이런 거 싫은데 막 이러면서 배를 탔어요. 근데 언제 잠이 들었는지도 몰랐는데 눈을 떠보니 배가 멈춰 있었고 사람들이 부산하게 움직였습니다. 한참 자고 일어나니까 어떤 부두에 도착했는데 중국 글씨로 인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뭐 어딘 거야 이러면서 이랬는데 경찰이 우리를 맞이해 주더라고요. 근데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여기가 어디예요? 물어봤죠. 그랬더니 여기가 대한민국 인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고? 나 그럼 이제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건가? 라는 마음 그때 이제 너무너무나 신났어요. 인천이 한국 땅인지도 몰랐다는 16살의 김명 씨. 불법적으로 입국한 탈북자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저 엄마 만날 날만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경찰 아저씨들한테 이제 저 엄마 만날 수 있는 거냐고 그랬더니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들뜨고 신났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김명 씨와 어머니의 만남은 그 후로도 한참이나 걸렸습니다. 국정원의 조사는 지루했고 힘들었고 엄마가 살고 있는 한국에 와 있다는 실감도 나지 않았고 매일같이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국정원 가고 하나원 가고 네, 맞습니다. 엄마는 언제 만났어요? 사실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받냐 그랬더니 한 달을 받는데요. 그래갖고 무슨 조사를 이렇게 한 달씩이나 받냐고, 빨리 나는 엄마 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그래도 한 달을 기다렸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나를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죠. 왜 이렇게 안 보내주냐 그랬더니 기다리래요. 하염없이 기다리래요. 그래갖고 너무너무나 힘들었어요. 그 시간이. 나는 엄마를 빨리 보고 싶었던 마음에 그래서 그 국정원 사람들한테 막 대들었죠. 엄마 나 안 보게 해주면은 나 다시 북한으로 갈 거라고. 나 북한으로 못 가면 나 여기서 자살할 거라고. 내가 엄마 보러 왔지 당신들한테 조사받으러 왔냐고. 2달이나 지났는데도 안 보내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었지만 탈북자들에 대한 초기 조사를 하는 국정원에서 김명 씨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의 가족 간의 만남이나 연락은 대개 국정원 조사가 끝난 뒤에 가게 되는 하나원에서 하기 때문이었고, 무엇보다 김명 씨가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자라는 흔적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엄마가 저를 낳았을 때 출생 신고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호적에 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았고, 또 중국에서 내가 하도 오래 살다 보니까 얘가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이게 파악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엄마가 한국에 있고 엄마의 그 토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풀려나게 된 거더라고요. 엄마는 어디서 만났어요? 이제 제가 하도 그때 국정원에서 생떼를 쓰니까 국정원 분들이 이제 얘가 또 잘못될까봐 진짜 이런 사례는 없었지만 예외로 이제 엄마를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 30분 동안 잠깐 엄마를 만났었던 것 같아요. 김명 씨와 어머니와의 만남. 몽골 국경에서 중국 공안에 붙잡혀 가던 그날 이후로 4년 만이었습니다. 진짜 처음에 엄마 만났을 때는 정말 많이 울 줄 알았어요, 저는. 4년을 하루같이 엄마 생각을 했고 보고 싶어 했고 품에 잠들고 싶었었는데 엄마를 만났던 그날의 김명 씨는 알 수 없는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너무나 그리웠던 엄마였고 내가 그 목숨을 걸고 그 진짜 사선을 건너서 진짜 탈출을 해서 한국까지 오게 되었고 그 엄마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반가웠을까. 진짜 맨날 꿈꾸고 혼자서 진짜 편지 쓰고 진짜 많이 그리웠거든요. 근데 할 말이 없어. 네, 정작 만났는데 멍해지더라고요. 그냥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는 멍해진 상태. 그렇게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도 생각나지 않았고 엄마를 어떻게 불러야 할지, 부르고 나면 무엇을 해야 할지 어색하고 두렵고 낯설고 엄마가 아닌 듯한 한 여성이 김명 씨를 쳐다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너무너무나 많이 변해 있었고 엄마가 모습이 내가 옛날에 만났던 엄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낯설기도 하고 우리 엄마가 진짜 맞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엄마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라는 말이 여기 목 끝까지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표현을 못했어요. 왜냐? 엄마도 나를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10년 차에 오카리나 연주가 김명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